이 영상이 안녕하세요. 영상이 끊어져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아까 하던 얘기가, 영국이나 프랑스 얘기했죠. 자주 독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독립은 맞잖아요. 우리가 식민지는 아니잖아요. 그 뭐지? 독립을, 자주나, 그런 거는요, 자주는요, 자주 국가는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 좌파들이 꿈꾸는 그 자주국가는요, 얘기하는 있잖아요. 군사적인 그런 게까지, 그것까지 완전한, 완전한 그런 자주국가는요, 그 자주는요, 소수의 국가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요, 영국이나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세고 강력한 힘을 가진 패권국가, 어딥니까?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영어를 쓰는 나머지, 아니, 영국 연방에 속한, 어, 영어를 쓰는 나라들, 파이브 아이즈,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미국이나 영국 연방, 소수의 나라들, 파이브 아이즈,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런 나라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의 그 연방에 속해 있는 영어를 쓰는 나라들, 파이브 아이즈, 뭐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나 가능한 겁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뭐 호주, 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뭐 뉴질랜드, 이렇게 영국과 미국,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어를 쓰는 같이 세력권에 있는 그 나라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자주국가는 그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만 할 수 있어요. 자주는요. 군 자주국가 자주국방은 그런 나라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아니잖아. 현실을 직시하세요. 제발. 그 자주국방은요, 허상이에요. 그 동맹이, 그거는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고, 그거는 허상입니다. 그거는 그 나라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땅, 그 땅 안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그런 거는요, 그런 나라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지정학적인 위협이 없어서, 전혀 없어서, 염려를 안 해도 되는 나라.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이, 이 파이브 아이즈 같이, 지정학적인 위협이 거의 제로, 그냥 없는 나라들.
호주처럼 북부 조그만한 그 코딱 북부 끄트머리에만 그거를 주둔시키고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는 나라들. 바다로 둘러싸인 그 나라들이나 가능한 얘기예요. 자주국방은. 지도만 봐도 그런 건 다 알아요. 자주국방을 얘기하려면 전부 다 바다로 둘러싸여져. 다른 나라들이 국경을 접한 다른 나라들이 거의 없어야 되고 적어야 돼요. 바다라는 자유환경 뿐이어야만이 가능해요. 자주국방은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원히. 이 지정학적인 나라가 그런 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요. 국가나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인류사에서 인류 문명에서 그런 이해관계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거를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좀 그거는 허상이에요. 그 자주라는 그걸 얘기하는 자체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다. 나 그렇게 솔직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요, 그래도 요새야 지정학적인 그게 있지만은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19세기 이후로 러시아나 중국 때문에 그게 생겨버려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고 그렇게 했지만 그 전에는요 그냥 중국 그냥 일본은요 우리 그 아시아끼리만 있었을 때는 한중이 이렇게만 있었을 때는 그냥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본이 외침을 안 받았고 강한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보존이 된 거 아닙니까? 문화적인 기반이.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옷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전통 의상을 보면 알아요. 그 어식주 중에서 그 집이 제일 보수적이고 잘 안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거든요. 음식은 이렇게 재료들을 융합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조리 방식은 어지간하면 잘 안 변합니다. 새로운 그게 안 나오는 한. 음식 문화는 잘 안 변하는데 재료만 이렇게 좀 섞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조리 방식은 안 변해요. 집은 좀 생활 환경이 바뀌고 이러면 좀 변할 수도 있고 재료들 하니까 좀 변할 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음식은요 음식 조리 방법은 안 변합니다. 재료들은 뭐 무한가지로 막 이렇게 바뀌고 하지만은 이 융합이 되고 이렇게 바뀌고 하지만 음식이나 그 집은 좀 이렇게 그게 안 변하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요 옷은 그게 보이거든. 옷은요 빨리 왜냐면 어식주나 먹는 식문화라든지 주거는요 생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옷은요 생존이긴 하지만요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 추위를 막고 이렇게 하는 건 신분이나 그런 걸 나타내고 그런 건 있지만은 옷을 벗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건 아니거든. 맹수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 추위를 만나거나 더위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기후적인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요, 죽는 건 아니에요. 그 더우면은 옷을, 그러니까 추위만 없다면은 옷은요 죽는 건 아닙니다. 더우면 옷을 벗잖아. 그런 식으로 더위, 추위만 없으면 옷은 그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옷, 물론 여성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예, 남자들, 남자, 여성들의 경우에는 조금 틀리지만, 그쵸? 그 빼고, 왜냐면 그 옷이 그렇기 때문에 옷이요, 그 국가의 어복 문화, 각 국가의 어복 전통 의상들이요, 그걸 문화적인 그를 문화적 기반을, 나 그 문화적인 로 오래된 성숙도라지, 문화적으로 오래된 문화를 나타내는 그 그거를 보여주는 그 실상이라 해야 되나, 그걸 그 기반을, 그런 실상이라 해야 되나, 그거를 그 국가의 문화적인 그런 상태를, 문화적 기반의 그 상태를, 문화적 내공이나 문화적 기반의 그 상태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게 각 국가의 옷입니다. 저 전통 의상입니다. 거기서 그게 판가름이 나요. 동북아에서,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에서 그게 가장 오래되고 그게 확고한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전통 의상 기모노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기모노는요, 그게 고대로부터 거의 변한 게 거의 없거든. 한 1000년 가까이, 1000년 이상 그게 복식의 형태가 변한 게 거의 없거든. 거의 옛날에 1000년 전과 흡사하게 거의 유지가 되고, 비슷하게 거의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기모노는. 일본의 전통 의상들은 거의 유지를 해왔어. 근데 중국은 안 그렇잖아. 한부도 그렇지만 한부보다는 치파오 이런 거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복도 마찬가지잖아. 바뀌어 버렸잖아. 옛날 뭐 삼국시대나 뭐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뭐 고구려, 아니 뭐 고조선, 뭐 고구려 이때 있던 의상하고 조선시대 때 입었던 의상하고 또 지금의 한복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일단은 조선시대하고 지금의 한복하고 같다고 치고, 예? 그거는 같다고 치더라도 이후에 그 아니면 이때 삼국시대 때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잖아. 지금 조선시대 때 그 한복하고 나 조선시대나 지금의 한복하고 삼국시대 때나 이런 시대,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뭐 고조선 부여, 뭐 이럴 때 일단 뭐 의상들하고 많이 완전히 형태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걸 보여준다고. 사극 보면 나오잖아. 그죠? 그런 것이, 옷이 가장, 이게 단절이 되기 쉽고요. 빨리 바뀌고, 이게 문화적으로 이게 파괴가, 그렇게 새로운 변화가, 패션이 트렌드가 가장 빨리 바뀌잖아요. 식문화, 푸드 산업은 잘 안 바뀌어. 근데 한번 바뀌면 되게 오래가. 그리고 계속 오래도록 존속을 하고 그 개성이 계속돼요. 꽤 오래가, 식문화는. 죽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패션은 트렌드가 바뀌어버리잖아.
패션 산업은 그냥 빨리 바뀌자 버리죠. 그런 것처럼 의복 그 의상이 있잖아요. 의복 그 옷이 어류가 각국의 그 의상 문화가 빨리 바뀌어요. 가장 빨리 바뀌어요. 거기서 그런 거 보셔야 돼요. 그게 기반이 가장 튼튼한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문화적 기반이. 솔직히 이거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솔직히 우리가 솔직히 실사구시적으로 솔직히 그거는 인정해야 되고 그걸 직시해야 돼요. 아시아에서 동양에서 그 문화적 기반과 내공이 제일 강력한 나라는요 일본입니다.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일본이에요. 가장 군대 그 자주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 나라 솔직히 일본입니다. 미국의 그 지금 그거를 그 집단 그 태평양 전쟁 그걸 해갖고 그 집단 자위권 그거 막아놔서 그렇지. 미국이 그걸 용인해갖고 그 일본이 자위 앞으로 그래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솔직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한국인들한테 한국 사람으로서 미안한 얘기고 죄송스러운 얘기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일본은요 앞으로 보통 국가가 됩니다. 자유국가 그 자위대가 합법화가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옛날처럼 침략을 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 자주국가의 역량을요, 그나마 갖고 있는 나라는요, 일본입니다. 그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거 왠지 알아요? 그런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일본의 국력은요, 일본이 20세기 때 인류국가로 군림했고, 지금의, 일본이 20세기 때, 일본이 그게 미국 다음에 그걸로 군림했을 수 있었던, 일본의 지금,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깊은 내공, 그 정신적 내공과 그 문화적, 아니,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정신적 내공은, 일본에 갖고 있는 그 일본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그 국력과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신적 내공은요, 어디서 나오냐? 그 문화적 기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굳건한 그 문화적 기반에서 나온, 그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실임, 그걸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 지정학적인 환경 때문에 그래요. 섬나라기 때문에 그걸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거고, 우리는요, 반도국가고,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대륙과, 외침을 대륙뿐만 아니고 해양에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외침을 너무 많이 받긴 나라기 때문에, 그 외침으로 인해서 그런 기존의 그런 전통과 그런 문화적인 그런 파괴나 그런 것이 너무 잦았기 때문에 그 기반 자체가 삐약하고 전무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잖아. 그게 현실이잖아. 그거는 현실을 직시해야죠. 근데 한국은요, 웃긴 게, 대만처럼 그런 나라가 짧은 나라가 아니라, 역사는 또 희한하게 길어가고, 그거에 대한 그게 있다고, 역사적인 길었다는 그 반만년 역사, 그 기억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 기억이 있어 놓으니까, 그게 피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외침을 당하고, 그걸 하면서, 파괴가 됐거든요. 말살을 당했거든. 유린당하고 말살을 당했.
유목 문화라든 북방의 유목 민족이든지 그 아들이 뭐죠 그 몽골이나 뭐 있죠 뭐 거란이나 여진족 뭐 거란 뭐 몽골 만주 뭐 중국 한족 이렇게 외뭐 오랑 그 은이 세 글자로 오랑캐라고 하죠. 그 오랑캐들이나 미국 일본의 그 외국 야들이 한번 딱 오랑캐들이 막 침략하고 막 하면은 그냥 박살이나 그냥 파괴가 돼. 수나라하고 전쟁하고 이러면 막 하고 수나라 당나라하고 막 전쟁을 하고 막 이러면 막 이렇게 전쟁을 막 숱하게 하면 그게 다 말살이 돼요. 그게 박살이 나요. 그게 다 파괴되고 그런 문화가 그냥 붕괴돼 버려. 다 사라져 버려. 파괴돼 갖고 점거해 갖고 그냥 정복해하고 뭐 사람들 죽이고 뭐 이렇게 그 백성들 죽이고 뭐 청야 전술하고 막 그냥 다 박살이 나. 우리가 몽골 침략 당하고 국토가 그 박살 나고 했을 때 외국들하고 하면서 궁궐이 다 불타버리고 막 그 뭐야 황룡사도 그 불타버리고 다 불교 유적들 그거 다 불타버리고 팔만대장경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다 박살이 나버린다고 그냥 그 역사적 사료들이나 그런 것들이 가들이 한번 딱 들이닥쳤고 막 그렇게 해보면 박살이 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그게 빈약해요. 정신적인 우리가 그 계승해야 되는 그게 없어 놓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그 내공이 빈약합니다. 대한민국인들이 그 한국인들이 정말 우리가 그 역사적 기억 때문에 대단한 줄 알아. 우리가 뭐 반만년 어쩌고 반만년 유구한 역사에 뭐 당군이 그 뭐야 반만년 5천년 찬란한 뭐 고조선의 역사가 어쩌고 뭐 배달 문명이 어쩌고 해가지고 고구려가 뭐 당군이 어쩌고 당군 왕검이 어쩌고 해가지고 뭐 고구려가 고구려 강대한 고구려의 역사 부여의 역사 강대한 고구려의 역사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이 찬란하고 강대했던 고구려와 발의 무구한 역사의 앞에 하면서 이런다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정신적으로 그 빈약하다 보니까 내가 좀 단도직입적 이거는 역사 포르노예요. 그런 역사 포르노만 즐기는 정신 이상자 상세가 된 거예요. 나 이거 솔직히 이거는 역사 포르노다. 역사 포르노, 민족 포르노입니다. 이거 포르노 이거는 그냥 포르노예요. 변태들입니다. 변태들. 변태 민족입니다. 한국인들은 도라이들입니다. 근데 솔직히 나 이런 얘기하면요 사람들 미쳤다고 할 사람 많겠지만은 나는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요 역사 포르노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그게 빈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의식이 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 그 문제 그거는 개인의 인권의 문제에서 접근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거를요 그런 국가와 민족의 관점에서 국가 민족 관점으로 접근해서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 백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해결 안 돼요 그거. 그건요 개인 대 국가의 관점으로 개인이 국가와 민족의 앞에 무력했던 그 개인의 인권
그 개인의 권익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이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구 사회를 설득시켜야 돼. 서구 선진국들이 설득하면, 그러면 일본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도요,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강대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설득을 시켜 나가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일본도요,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유연하게 유동성 있게 접근을 해가야지 고집을 아직 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국은 아이러니하게 이런 민족주의, 우리나라는 그게 역기능을 발휘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런 역사에 대한 그런 역사를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 기억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트라우마는 있고 한데 그를 극복, 그 열등감과 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거기에 그 역사적인 포르노에 빠져있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 한국의 국민들 전체, 한국인들의 그 역사적 국가적인 아니, 역사적 민족적 그 포르노 상태에 빠져있어요. 그게 역사 포르노에 중독이 돼 있어. 대한민국이, 한국인들이. 내가 좀 말을 독하게 해서 죄송한데 이건 역사 포르노예요.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빨리 우리가 벗어 던지고 그거를 벗어 던지고 우리 개인의 그런 것 해방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적어도 그 점에서는요. 그거를 벗어 던지고 세계화 그렇게 그 경제 그걸 하면서 부국 강명과 조국 근대화와 부국 강병 경제 성장을 그 하고 경제 발전과 그 세계화를 해가지고 근대화를 해가지고 국가 발전과 융성을 하겠다. 국 그 근대화를 하고 현대화를 해서 그 강국으로 발돋움할 그 측면에서는요. 나는 그 측면에서도 오히려 지금 보수 우파들이요. 지금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태동을 했어요. 그 점에서는요. 근데 솔직히 지금 보수 우파들 그 점에서는 나는 이제 정말로 지금 보수 세력들 진짜 저 통합당 세력도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그거는요 역사적으로 단죄받고 그 잘못했다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받아야 돼. 전두환 때까지는 몰라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칭찬받아야 돼요. 그거는 정말 칭찬받아야 된다.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이거는 그 업적은요, 정말 칭찬받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확실히 재평가되고, 그거는 후대에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노무현과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괜찮지만, 노무현과 문재인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허상이에요.
우리가 그거는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개인의 그거는요, 솔직히 그 근대화를 이끌었던 그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자 그런 업적 그런 걸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유가 그 되고 민주주의가 그 되고 태동하고 그게 개인의 해방이 되고 그 민족주의나 이런 것을 많이 벗어났거든. 미국하고 그걸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거는요 평가받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점에서 봤을 때 탈민족주의를 했던 거는 걔들이 그거에 있어서는요 정말 평가받아야 되고 그거는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보다 통합당이 훨씬 진보적인 거나 중도적인 균형 감각을 가진 정당이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물론 통합당도 지금 개신교 기독교 세력이랑 저 젊은 사람들 저 꼴통 같은 사람들 저거는 굉장히 염려스럽고 저건 안 되는데 저거는 그거와 별개로요. 과거에 그동안 통합당이 한 30년 동안 그 보수 우파 그 통합당 한국 자유한국당 통합당 세력이 통합당 저쪽 사람들이 30년 동안 적어도 30년 최근 30년 동안 해온 건 그 업적은요 부정할 수 없어요. 노태우까지도 솔직히 난 평가받아야 됩니다. 전두환까지는 걔네들이 잘못한 거 맞아.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맞아요. 박정희 전두환까지는 잘못한 거 맞아. 그 사람들은 잘못한 거 맞아. 그 사람들 차량받으면 안 돼. 그건 난 그 점에서 우려되지만은 그거는 그런 대로 하더라도 노태우 김영삼부터 지금 30년 동안의 최근의 그 업적은요. 그거는 그대로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 업적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진보 세력들도 진보적인 사람들 그거는 솔직히 알아줘야 돼요. 젊은 사람들도 저도 젊은 사람입니다. 그냥 그거는 알아줘야 됩니다. 그 업적은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건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이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업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벗어나게 해준 거는 정말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내가 그거를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알았어요. 내가 2년 전에 2018년에야 내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2017년, 2018년에야 내가 그걸 비로소 알았어. 그전에는 내가 그거 몰랐어요.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거든.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거든. 내가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2015년에서 2016년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 2014년부터 2016년 이 사이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특히 2015년 2016년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거든. 그렇게 깊은 생각까지는 2014년부터 조금씩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민주당이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구나 했던 거를 2015년 2016년에는 알았거든요. 그전에는 생각 못 했어. 2015년 2016년에서야 제가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거든. 근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처음 막 당선됐을 때 한 2012년 때만 해도 난 그거 몰랐어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세대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냥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거 알았다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 뽑았을 건데, 내가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문재인 의 실상을 몰랐어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언젠가 그 되면은 잘 되실 거지만 꼭 그래도 이 여생은 편하게 나중에 차후에 그건 말씀드릴게요. 난 그때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그 사람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다. 죄송하다. 내 이명박 박근혜 그 사람들의 그거는 내가 꼭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평가받아야 돼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공과 가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은요 정말 평가받아야 돼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쁜 점도 있지만 대만 같으면 이게 얄짤 없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돼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역사적 특수사항 때문에 그걸 했었거든. 정말. 그런데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특수한 역사적 상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더 기회가 있고 아직은 이렇게 새로운 그 이념을 단순시켜 새롭게 그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새로운 격변으로 새로운 시대와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시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머지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이 될 거라고 봐요.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이 차이가 있어요. 한국이나 중국은 더 하죠. 중국은 또 마찬가지 그런 중화주의 그런 역사적인 그게 너무 찌들고 깊어 놓으니까 그게 안 되는 지금 개인의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게 될 수밖에 저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 나라에서는 민족주의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민족의 그거를요, 민족이나 그거를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요, 우리가 개인이 그걸 하는데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아주 잘못된 그 개인을 말살하고 아니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세 가지 그게 있어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민주주의 위협. 하나는요 종교적 패거리주의. 지금 보수 우파들이 거기에 너무 빠져 있어서 정말 걱정이 되는데 종교적 패거리주의. 서양이 요것 때문에 지금 망할 수 있는데 종교적 패거리주의에 벗어남이 답도 없어요. 기독교 보세요. 기독교 이슬람 싸우듯이 그렇게 딱 상대를 악마로 몰고 적으로 몰고 상대를 죄악시하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그렇게 재단하고 제압을 해야 돼. 제압하고 이렇게 딱 갈아버리잖아. 기독교, 이슬람 저렇게 딱 그런 식으로 종교적 패거리주의로 하면서 배타적으로 나오잖아. 그래 되면 공존 안 되잖아요. 그거 하고 또 한 가지는 민족 패거리주의. 민족적 패거리주의로 우리 종족, 우리 민족, 뭐 너와 나를 그러니까 우리 민족, 우리끼리 이러면서 우리가 남이 가면 우리끼리 하면서 우리 민족, 우리 종족 하면서 한국인 한민족, 뭐 일본 민족, 중국
이런 중화민족 하면 구분 짓는 거. 당군의 자손이고 한족, 중화민족, 중화한족, 중화의 자손, 황제 헌원의 자손, 이따위 식으로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공존이 안 돼요. 징기스칸의 자손, 뭐 있죠, 이런 거. 이거